엊그제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받아가지고 귀를 상처를 받았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떠올리셨을 겁니다. 1월 2일 날 부산에서 흉기 테러를 당했던 이재명. 이 두 개의 사건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봤냐? 트럼프의 위기 대응 능력. 부산 흉기 테러 이후에 이제 이재명은 쓰러져서 이제 헬기를 불러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차량으로 국립병원에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습니다. 내재적인 컴플라이언스, 법에 대한 준법 정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1월 1일 날 이재명 대표는 부산을 방문하면서 노무현의 묘소에 방명록에 사인을 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은 다음 1월 2일 다음 날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서 헬기를 타고 부산팽 서울행을 했다고 하는 사실, 이런 상황, 이것이 이제 전 위기 대응 능력의 차이라고 보는데, 이런 지도자의 위기 대응 능력이 과연 이재명에게 보일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장마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비가 오듯 말듯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 주말까지 계속되는데 장마인 듯 장마 아닌 장마 같은 장마, 노래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노래 구절은 사랑인 듯이었나요? 연인인 듯이었나요? 네, 그런 거였는데, 네. 어쨌든 간에 위생, 건강 주의하시고 우산 꼭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엊그제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의 총격 사건, 그의 대응,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제 이재명의 1월 2일 날 흉기 피습 사건, 연관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저께 이제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20세 밖에 되지 않은 이제 청년이 소총으로 트럼프를 이제 MR15였던가요? 이렇게 M16 개량총인데, 그래서 이제 총격을 받고 트럼프가 이제 극적으로 이제 몸을 돌리는 상황에서 이제 총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귀를 관통하는 이제 상처를 받았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떠올리셨을 겁니다. 무슨 장면이죠? 1월 2일 날 부산에서 흉기 테러를 당했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이 두 개의 사건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재명 봤냐? 트럼프의 위기 대응 능력. 트럼프는 이랬는데 이재명은 뭐 했나? 이제 이런 거죠.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이제 소위 헬기 부산 흉기 테러 이후에 이제 이재명은 쓰러져서 이제 부산대 병원으로의 이제 이송을 이제 뿌리치고 굳이 이제 헬기를 불러가지고 서울대 병원으로 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쇄도합니다. 요 사건이 이제 소환이 된 겁니다.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친명 사이에서. 같이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강선우, 지금 강서죠, 서울 강서의 국회의원 재선 의원인데, 트럼프의 닥터 헬기, 이재명의 닥터 헬기. 사실 이재명은 닥터 헬기가 아니라 소방 헬기였어. 원래 닥터 헬기를 찾았는데 닥터 헬기가 이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방 헬기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런데 외신 보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혜 논란, 우리랑 참 많이 다르죠. 트럼프도 헬기 이용했고 이재명도 헬기 이용했는데 왜 이재명은 비판하고 트럼프는 비판 안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트럼프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시죠. 혐오의 이유를 합리화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명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 이번에 이제 중구 성동갑에서 국회의원 도전해서 이제 다시 성공을 했고,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의 살인미수 중상해 테러에 대한 닥터 헬기는 특혜라며 집중포화 공세를 퍼붓고 대서특비라며 정쟁을 일삼더니, 미국 유력 대선 후보 트럼프의 테러 현장 닥터 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고, 이재명 대표의 닥터 헬기에 그토록 호들갑을 떨며 비난에 열중했던 후안무치와 내로남불, 이중잣대 때 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두 분 다 최고위원 출사표를 냈죠. 이재명 당대표 연임 도전한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사표를 냈고 친명으로 분류되고, 뭐랄까, 친명 마케팅을 세게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팩트 자체가 틀렸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이재명 대표는 당시 1월 2일 날 흉기 태서 받고 나서 바로 주변 사람들, 그리고 거기 이 처치하시던 이제 구급대원들, 이런 분들 권유를 뿌리치고 빨리 부산대 병원의 외상 중증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라 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이제 소방 헬기를 불러가지고 이게 몇 킬로입니까 대체? 320km를 날아가서 서울대병원에 왔습니다. 40분 동안 헬기를 타고. 근데 이게 이제 닥터 헬기가 아니라 소방 헬기라고 하는 점,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는 총격 후에 헬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탄 일이 없어요. 차를 타고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7km 유세 현장에서 떨어졌던 군립병원에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트럼프 저희가 뭐 욕하는 사람들 굉장히 욕하죠. 뭐 멋대로다, 뭐 독재자다, 또 트럼프가 이게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뭐랄까 이 내재적인 이 컴플라이언스, 법에 대한 준법 정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말씀드렸지만 320km를 날라서 헬기를 날라서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이게 부산팽 서울행 사건 아닙니까? 부산팽 서울행 사건으로 그 당시에 부산 민심이 싸늘하게 식었죠. 이런 상황, 이것이 이제 전 위기 대응 능력의 차이라고 보는데, 주변에서 이제 보디가드들이, 경호원들이 이제 모시고 이제 나가는 동안, 무대를 떠나려고 하는 동안 본능적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트! 파이트! 이렇게 외칩니다. 싸우자! 싸우자! 뭐 대중들이 환호하죠. 저게 이제 위기 대응 능력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아마 저희 이재명 대표 그 당시에 뭐 흉기탭에서 당황했겠죠. 실제로 뭐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바닥에 누워 있다가 헬기에 실려가서 하는 모습과는 어쨌든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이 서울대병원 이 320km를 날아가서 요거를 갖고 사실은 저도 사실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도 쓰고, 뭐 저뿐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뜨아했죠. 사실은 이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응급 환자를 다루는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지역 의료 체계가 또 있는 거고요.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그 중증 환자는 지역 내에 중증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외상센터에 가게 되어 있는 게 응급지원 체계입니다. 응급치료 체계예요. 만약에 중증이 아니었으면 또 헬기를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이었으면 부산병원을 갔어야 되는 거고, 중증이 아니었으면 헬기를 부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도 빠져나갈 수 없는 트릴레마의 모순 상황에 이재명 대표가 처해 있었던 거죠. 변명을 중증이었다 아니었다 변명을 하면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하루 전날 1월 1일 날 이재명 대표는 부산을 방문하면서 노무현 봉화마을 가서 노무현의 묘소에 방명록에 사인을 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반칙과 특권.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했던 말이고, 노무현 정신을 평소에 부르짖어왔던 이재명, 이 방명록에 글을 쓰면서 내가 노무현의 적자다, 노무현의 후계다, 자다라고 하는 걸 외치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은 다음 1월 2일 다음 날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서 헬기를 타고 부산팽 서울행을 했다고 하는 사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저격범이 머리를 향해서 저격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오른쪽 그 표지판을 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딱 돌리면서 오른쪽 귀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군요. 그래서 오른쪽 귀에 이제 관통하는, 뭐 박근혜 사건도 있었어요. 옛날에 뭐 정치인에 대한 피습, 테러가 이제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06년 5월 지방선거 앞두고 카타칼 피습을 당했죠. 박근혜 대통령 하루 만에 병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첫마디 꾸며낸 말이라 하더라도, 대전은요, 그 다음 지방선거, 대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열세했던 대전이 그때 이제 결국은 승리했죠. 이런 지도자의 위기 대응 능력이 과연 이재명에게 보일 수 있었느냐, 이런 분이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명의 첫 메시지는 병상에 8일 동안 입원해 있어 서울대병원에 정성호 의원, 친명 좌정의 정성호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현근택이라고 하는 인물, 이재명이 측근 변호사인데 성남 중원에 이제 공천을 받아서 이제 출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 당직자, 여성 당직자 성희롱 무리가 터지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중징계 어쩌고 이러다가 이제 그러면 엄중 경고로 하시죠. 이런 결국 이재명의 첫 메시지는, 박근혜는 대전은요 하고 지방선거를 걱정했는데 이재명은 현근택은요 하고 자기 친명 인사를 걱정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트럼프의 이 피격 이후의 그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그것을 1월 2일 날 발생했던 이재명의 피습 이후의 그 위기 대응 대처 상황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